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데 유독 대전 충남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대전에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해외 입국자를 시작으로 대형 교회까지 번진 집단 감염 등으로 하루 사이 무려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시 대전은 오히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7층 규모 교회 건물입니다. 밤사이 이 건물에 있는 교회와 선교회에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A씨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되고 잇따라 자녀 6명과 부인, 어머니 등 일가족 8명이 감염됐는데 이 가운데 부인 등이 해당 교회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교회 교인 가운데 세종 거주 3명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자 일가족으로 시작돼 교회로 번진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54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는 대안학교를 운영 중으로 학생 등 150여 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가 격리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가족들과 접촉해 바이러스를 옮겼고 격리 의무가 없던 가족은 아무 제재 없이 외부 활동을 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대덕구 30대의 확진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도 어제까지 누적 12명으로 이들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고 세 가족 9명이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술한 해외 입국자 관리와 느슨한 방역 수칙이 집단 감염을 불러온 겁니다. 자가격리도 서로 마스크 쓰고 다 따로따로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나. 이런 것들 잠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충남 서산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직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복지관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시설의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는 방역 수칙이 완화되지만 연일 20-30명이 발생하고 있는 대전 등은 완화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 상태 유지나 오히려 강화도 검토되는데 대전시는 추이를 지켜본 뒤 25일쯤 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삼성이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충남 아산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한창이죠. 그런데 개발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심각한 마찰을 빚으면서 소송에서 일진일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해놓고 정작 산단 면적은 적고 대단히 아파트 건설로 변질됐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강제 수용당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산업단지 개발 실태를 김진석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인근인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09 개발 예정지입니다. 지난달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31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시행사로 넘어갔습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다 졸지에 재산권을 잃은 농민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이들은 수용 찬성률이 기준인 50%를 넘지 못했고 책정된 보상가도 시가의 20%도 안 된다며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평생을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온 사람인데 나갈 수가 없죠.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와 시행사는 1,209를 합하면 찬성률이 50%를 넘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토지주들은 찬성률이 높은 109는 209와 직선거리로 4.3km가 떨어진 산지인데다 산업단지 지정도 3년의 차이가 있어 전혀 별개의 단지라는 겁니다.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 가처분 소송에서 1심은 기각됐고 2심은 인용된 상태로 이 사업의 장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부른 또 다른 원인은 건설 방식입니다. 강제 수용이 결정된 209 31만 제곱미터 가운데 주거시설 용지가 거의 절반인 13만 5천 제곱미터로 3,5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수익을 앞세운 토지개발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허울뿐이고 13조를 투자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현장 인근
노른자의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주민이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109 주변에 땅도 많고 많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3km 떨어진 209에다가 아파트를 3,500세대를 지어가지고 특혜와 편법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과 시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있는 분양을 할 뿐이지 직접 아파트를 시공한다든가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소송전으로 비화된 이번 사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대전과 서울, 광주 등 전국을 돌며 18명의 피해자로부터 2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어플 설치를 유도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종시 특별공급제도가 예정대로 하반기에 폐지될 경우 40%에 달했던 특공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무주택 예비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넓어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이 세종 외 지역 몫으로 배정돼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될 거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세종시 6-3생활권에 들어서는 1,350가구 규모의 민영 아파트가 7월 분양을 예고하고 분양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예약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데 문의 전화가 하루 200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85제곱미터를 넘는 추첨제 대상이 전체 물량의 90%에 달하고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예고대로 폐지되면 하반기부터 특공 물량의 일반 공급 전환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전국 청약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추첨제 물량이 그만큼 이번에 중대형이라 많다 보니까 관심 갖는 분도 많고 굉장히 경쟁이나 이런 청약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세종 지역에는 올 하반기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같은 생활권의 LH 공공물량 995가구 등 4개 단지의 3,600여 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달 말 세종의 이전기관 특공 폐지가 확정되면 기존 40%의 특공 물량이 고스란히 일반 공급으로 넘어와서 일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세종은 여전히 국회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살아있고 분양 물량의 50%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청약이 가능해서 1주택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예견된 상황으로 미뤄 특공이 폐지돼도 청약 경쟁률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합니다. 이전기관 특공이 폐지가 되면 일반 청약자들한테 청약 기회가 늘겠지만 또 청약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40% 넘게 급등한 이후 올 들어 하락 반전한 세종의 주택 시장. 특공 폐지 이후 하반기에는 어떤 변수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의 부동산 시장 거품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의 부동산 버블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대전의 부동산 버블 지수는 2.18로 전국에서 거품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전에 이어 경기도와 세종이 각각 1.80과 1.65로 부동산 버블 지수가 높았으며 충남은 마이너스 0.65였는데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 0.5에서 1.5 사이면 고평가, 마이너스 0.5에서 0.5 사이는 적정 수준으로 분류돼 충남은 다른 7개 지역과 함께 저평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안에서는 한여름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며 양식 물고기 폐사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됐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좀 더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을 해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양식장에서 우럭들이 흰 배를 뒤집은 채 죽어 있습니다. 한여름 바다 수온이 크게 오르자 견디지 못한 우럭들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보령과 태안, 서산과 홍성 등 서해안에서는 우럭과 숭어 등 양식어종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수년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충남도와 태안군이 기존보다 먼 바다에서 우럭 양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8세제곱미터 크기의 양식장을 제작해 수심 25m 내파수도 인근에서 우럭을 키웠더니 고수온 피해가 없었고 질병에도 강했습니다. 주로 연안에 위치한 수심 10m 미만의 기존 양식장이 한여름 30도 가까이 수온이 오른 데 반해 깊은 바다에서는 25도 안팎으로 수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수심 2m고 조류 소통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류들이 완전히 채색도 자연산에 가깝고요. 또한 이제 먹어본 결과 육질에서도 탄탄하고 아주 가장 우수합니다. 비슷한 조건의 포항 양식장과 기존 천수만 연한 가두리 양식장과 비교한 결과 성장 속도가 30에서 50%가량 빨랐습니다. 양식장 공간을 키워 서식 밀도를 낮춘 것도 우럭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자연 환경에 가까운 먼 바다에서 멸치나 까나리 등 자연 먹이를 잡아먹으며 자라 질병에도 강해져 따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사려주고 내리면은 수중 4m, 5m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에 그물이 8m짜리입니다. 높이가. 최고로 내려갈 때는 13m 밑에까지 고기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죠. 자연 상태의 고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현재 내파수도 가두리 양식장 48칸에서 성장하는 48만 마리 우럭은 빠르면 올해 말 첫 출하될 예정입니다. TJB 최현우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남은 1년 임기 동안 충남 민항유치와 분암호 역간척 등 바다 가꾸기 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 동안 낮은 임대료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보급했고 75세 이상 노인의 버스비 무료화, 등록금 등 3대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등 복지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남은 임기에는 서산 군비행장을 활용한 충남 민간공항 유치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귀해지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죠. 하루 일당을 17만 원까지 준다 해도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학생과 주부, 공무원들까지 일손 돕기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일손이 없어 적막하던 마늘밭이 모처럼 찾아온 젊은이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자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자원봉사에 나선 겁니다. 마늘을 캐서 흙을 털어내고 정렬하는 작업에 덥지만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땅이 넓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 도와드리겠다는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감자밭은 서울 관악구 주부들입니다. 감자를 캐기에 앞서 줄기를 먼저 걷어내는 일을 맡았는데 잠시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고랑을 옮겨다니며 온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마늘이며 감자, 양파 등 수확기를 맞은 농촌 현실이 안타까워 올 들어 벌써 몇 차례나 들녘을 찾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도와드려야죠. 올 수만 있으면 너무 시골이 열악해가지고 다 갈아엎은다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농사진분들 위해서.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일당이 시급 2만 원 선인 여성 14만 원, 남자는 17만 원까지 30-40%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70-80대 할머니나 미숙련 다문화 주부들이지만 그나마 사람을 못 구해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충남 농협이 나서 지역 대학들과 단체들을 일손 부족한 농촌과 연계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서산시 등 지자체들도 부서별 요일을 정해 근무복을 벗고 수확 현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연계하고 각 봉사단체, 그다음에 특히 도심에 있는 농가 주부인 모임이나 기타 사회단체와 같이 협력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농 충남도 연맹은 성명을 내고 농촌 인력 문제를 방치할 경우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에 KBS 방송국과 미디어 교육기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충남도와 KBS, 충남대와 공주대는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포 신도시 2만여 제곱미터에 충남방송국과 대학생 미디어 전문 교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KBS 방송국이 없는 충남은 그동안 방송국 유치를 목표로 범도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대전시는 아파도 쉬지 못하던 대전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8만여 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으로 입원 시 하루 8만 1,610원의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68억 원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